반갑습니다. ISA 계좌 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ISA 계좌라는 것은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 상품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게 점점 강화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국의 어떤 부가가치의 증가를 보면 이 부가가치 증가의 절반이 근로소득에서 나오고 나머지 절반이 자산소득에서 나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근로자의 50%는 거의 비과세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50%만 소득세를 부담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자산소득도 마찬가지로 이제 상위 일부만 지금 부담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이 복지 정책이 증가를 함에 따라서 확산이 돼야 되고, 그러면 이 자산소득에 있어 가지고 과세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재산 형성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세 혜택을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ISA가 주식하고는 관계가 없었는데 이 중개형으로 해가지고 이제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이 ISA 계좌 개설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식 투자로 어떤 이익이 나고 세금이 부과가 될 때 이 ISA 계좌는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배당 소득세도 분리과세로 9.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절세를 위해서 그 재산 형성을 하는데까지 과세를 하지는 않는다는 요런 어떤 큰 취지에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요번 기회에 꼭 개설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ISA 계좌는 5년간 2천만 원씩 총 1억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SA 계좌에 1년에 2천만 원씩인데, 그러면 이게 내년에 올해 2천만 원 못 넣었다 하더라도 개설 시기가 올해면 1년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내년에 4천만 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올해 못 넣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빨리 개설하시는 게 좋고, 가능하면 올해 안에 개설을 하시면 되고,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한 개만 개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목적은 없는데 저는 이 IS 계좌를 유한타증권에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질의사항이 있다든지, 뭐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뭘 하자라든지 아니면 뭐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안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좋은 어떤 기능이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다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다른 플랫폼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전달이 많이 떨어지고, 제가 하나밖에 개설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증권사 거를 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유한타증권 ISA 계좌를 개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유한타증권 계좌를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 아주 편하게 추가 개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점에 가시면 뭐 종이 한 장만 쓰시면 되고, 그리고 그 계좌 개설하실 때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를 더 개설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개설 가능하고, 근데 대부분 비대면으로 하셨을 거니까 이 비대면 개설하시고 그 지점하고 영업점하고 그리고 그 관리인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전에 그 영업점이 진해 지점이었고 그 관리인을 김진석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뭐 딱히 뭐 특별히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제가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이걸 쓰다가 뭔가 도움이 되시는 부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은 부분들이 있을 때 제가 올려드리면 또 그걸 적용을 하시기 편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리고 그 혜택을 보면 이렇습니다. 2023년 이후에는 주식 양도 차익 과세가 되는데 요게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배당 소득세도 200만 원까지 비과세고, 이후에도 분리과세입니다. 연 9.9%. 그래서 앞으로 자산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배당주는 금리가 아주 크게 오르지 않는 이상 굉장히
매력이 있는 거고, 그러면 5년간 해서 1억을 투자를 해서 연 50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200만 원 비과세고 나머지 300만 원도 9.9%니까 굉장히 세금을 적게 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 즉 성인을 얘기하는 거고, 만 15세 이상의 근로소득자, 이렇게 구분이 되며, 연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는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네, 요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뭐 이게 직전 3년,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올해 2021년이면 2018, 19, 20 요 3개년 중에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셨다면 개설이 안 됩니다. 요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매년 2천만 원 납입 가능하고 한도는 1억입니다. 5년간. 그러면 이게 2천만 원, 1년에 한도가 2천만 원이 아니라 총 5년간 1억이 한도기 때문에 처음에 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하다가 마지막에 9,600만 원을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개설을 먼저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입 후에 3년 이상 유지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뭐 받다가 나중에 소급이 될 겁니다. 받다가 3년을 유지를 못하면. 그리고 7월에 이게 바뀌어가지고 올해 7월에 바뀌었고, 전 금융기관 통틀어서 하나만 개설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보시고 이제 가능하면 이번에 올해 안에 하시는 게 좋겠고, 올해 아니라도 또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시간 넘어가니까 요거 보시는 즉시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일인데 5년을 채우고 나서 어딨지? 5년. 요거 5년. 5년을 채우고 나신 다음에 연금 계좌로 전환을 하면 여기서 추가로 또 세액 공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세제 혜택, 사실상 세금을 거의 안 받는 구조로 가는데, 근데 주식 투자자 중에서 주식으로 자산 증식을 하겠다, 주식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 하는 아주 건전한 투자자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세제 혜택을 악용하시는 분도 있고, 세제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자산이 많은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그래서 구분을 못하니까 ISA 계좌를 통해서 혜택을 한정을 시키자, 이런 취지로 됐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핵심은 절세를 하는 거고, 우리가 자산 증식에서 이 세금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주식은 계속 비과세. 근데 5천만 원이나 공제인데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5천만 원이 과연 유지가 될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나왔던 안이 아니니까 250만 원이었는데 5천만 원으로 특별 지시에 의해서 된 거고, 이게 대통령 특별 지시니까 대통령이 바뀌면 250만 원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축소가 유력하다라고 보고, 그리고 금융종합소득세 적용 금액도 지금 1,700만 원인가 그럴 텐데 이게 계속 줄어들어서 1,000만 원 이하가 될 겁니다. 순차적으로. 근데 여기서 또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금융종합소득세 대상자가 됐을 때에 납부해야 될 금액, 만약에 연봉을 어느 정도 받는 분이라면 뭐 엉뚱하게 한 46.4%까지 얻어맞을 수가 있는데, 여기 ISA 계좌에서는 9.9%. 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금 아니지만 앞으로 2, 3년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 금융종합소득세를 내게 됐을 때, 그러면 이제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때는 개설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미리, 뭐 물론 내가 뭐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개설해 두신다고 손해볼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지점 방문 안 하셔도 되고, 조금 버거우신 분들은 기존에 계좌가 있으신 분들은 지점 가시면 종이 한 장 이렇게 적으시면 될 거고, 아니면 비대면으로 이렇게 개설을 하시면 됩니다. ISA 중개형으로.
예, 그렇게 개설하시면 한 10분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도 개설했습니다. 개설했고, 앞으로 이걸 여기서 어떤 또 혜택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제가 하다가 혹시 알게 되는 부분을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예, 가급적이면 이걸로 개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유한타증권으로. 그리고 이게 인출 불가라는 게 인출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출을 하면 이제 혜택이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3년간 유지인데, 그러면 이 ISA 계좌에는 뭐 다음 달 카드 값으로 나가야 될 돈이나 이런 걸 넣을 수는 없습니다. 아주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배당소득세 감면이나 이게 배당소득세 감면을 해주게 되면 아무래도 배당을 많이 받을수록 혜택이 커지니까 배당주 위주의 투자를 어떤 유도하는 측면도 있고,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정부에서 굉장히 잘하는 일이지 않나. 예, 잘 설계가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자산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뭐 배당주 위주의 투자를 유도를 한다는 측면이나, 아니면 그 5천만 원 공제가 갑자기 축소가 됐을 때, 요 ISA 계좌를, 아니면 축소를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금, 아니, 주식 투자 이거 쥐꼬리만큼 하는데 이것까지 세금을 뜯어가요? 그래서 니네 ISA 계좌 개설하라고. 많은 애들한테 뜯어갈 테니까 너네는 하라고. 이런 목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5천만 원은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니까 요 ISA 계좌는 영영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비과세가 안 들어갔네. 예. 예, 그래서 요번 기회에 꼭 개설하시고, 기왕이면 빠른 시일 내에 개설을 하신 다음에, 예, 제가 뭐 개설하신다고 뭐 딱히 혜택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거니까 여기서 제가 뭘 더 해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하시면서 같은 걸 쓰고, 예, 같은 걸 또 사용을 해야, 제가 혹시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려서 적용하기가 편하실 거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